진짜 안 줄 거예요. 진짜 안 거예요? 이제 진짜 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 이제 우리 이걸 외워야 돼. 뭘 외우냐? 66, 67페이지에 걸친 1, 2, 3을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워요? 일단 여 불규칙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걸 싹 다 외워야 돼. 뭐가 뭐를 외우고 뭐가 뭐고 뭐가 뭐인지 다 외워야 돼. 즉 문법 파트에서 젤로 극혐인 파트입니다. 이거 불규칙 활용. 근데 영어도 불규칙 활용은 원래 극혐이야. 그쵸? 얘 진짜 무식하게 암기해야 되잖아. 어쩔 수가 없어. 그나마 선생님 좀 과학적으로 암기를 시켜주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들이 대부분 뭐가 뭐에 속하냐는 문제들이 나와. 즉 이 비읍 불규칙이 어간이 바뀌는지 물어봐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좋냐? 일단 얘는 3번부터 외우는 게 좋아. 왜? 1, 2, 3 중에 3번이 가장 적어요. 3번 볼게요. 3번.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일단 이거부터 보는 게 나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히읗 불규칙이야. 봐봐. 예시를 보면 파라타가 여기서 어간이 뭐야? 파라타가? 어간이 파라시. 그 다음에 어미가 붙으면 아야 아. 근데 이거 파라 플러스 아는 뭐라고 읽히냐? 팔이라고 읽혀요. 아 랏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가 레로 변했네. 얘는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변했네 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봐봐 히읗이 붙으면 돛 플러스 아가 붙으면 그냥 조아 이렇게 해요. 혹은 돛 플러스 아가 붙으면 원래는 노아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아가 붙어가지고 뭔가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변했네 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너희들이 앞에다 뭐라고 쓰냐? 색깔이라고 써요. 색깔. 색깔 표현은 싹 다 히읗 불규칙입니다. 색깔은. 봐봐 노랗다. 노랗 플러스 아가 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노랗다 이렇게 하나? 노래 이렇게 하죠. 혹은 빨갛다. 빨갛 플러스 아가 붙으면 우리가 빨개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까맣다. 까매. 하얗다. 하얘. 다 어간과 어미가 변해. 즉 너희들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거 그냥 색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시가 색깔 표현만 나와요. 알겠죠? 얘는 그래서 괜찮아. 그럼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3, 2, 1 순서로 외우는 겁니다. 3, 2, 1 순서로. 2번.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얘는 어미만 바뀌는 겁니다. 러부터 볼게요. 러. 이르 어가 우리가 어를 붙이면 이르 러가 됩니다. 이르다. 얘는 뜻이 3개 있어. 이르다는. 뭔데? 첫 번째로 선생님께 이르다. 선생님께 일러라 라고 하죠. 이르 플러스 어가 되면 얘는 일러가 됩니다. 그쵸?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르다는. 목적지에 이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뜻이 2개 있다. 목적지에 얘는 선생님께 이르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지에 이르다. 얘는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르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지금 생긴 게 다르죠? 그쵸? 얘는 어가 러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미만 바뀌었다라고 칩니다. 뭐 대표적인 다른 예시가 누르어라고 할 때 혹은 푸르어라고 할 때 얘 푸르어라는 얘는 교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과에서 나무가 푸르러 혹은 새싹이 푸르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푸르러가 뭔데요? 푸르다, 푸르다에서 어가 붙어서 어만 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은 지금 어가 러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어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하다도 볼게요. 하다. 하다는 하 플러스 아가 하여가 돼. 얘도 당연하게 지금 하 변했나? 하 안 변했어. 즉 어가는 안 변했어. 근데 아만 여로 변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가 됩니다. 알겠죠? 얘도 어미만 변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3개 정도는 외우기 쉽네요? 이 3개 정도는 외우기 쉬워요. 문제는 어간만 바뀌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간 어미 둘 다 바뀌는 거.
색깔 이렇게 보면 돼요. 어가 어미 둘 다 바뀌는 거 색깔. 그 다음에 어미만 바뀌는 거 뭐? 어가 러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하다가 하아가 하여가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1번이에요. 우리 66페이지로 가볼게요. 얘는 한번 너희들이 뭐라고 묶냐? 얘는 묶고 봐야 돼. 어떻게 묶냐? 디귿. 그 다음에 얘는 시읒하고 우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혹시 색깔펜 있는 사람은 다른 색깔로 한번 적으세요.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시읒과 우를 같이 묶고 이렇게 얘는 탈락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탈락. 그 다음에 뭐 파란펜 있는 사람은 느랑 기읍을 같이 묶고 이상한 교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교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왜? 얘는 그냥 외우기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즉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교체되는 놈. 두 번째, 탈락되는 놈. 세 번째, 이상하게 교체하는 놈. 그러면 우리 가장 쉬운 교체부터 보겠습니다. 디귿이 교체된다는 거야. 뭘로? 리을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뭔데요? 이 예시를 한번 볼게. 묻다 플러스 어가 붙어. 그러면 원래는 묻어가 됩니다. 원래는. 근데 선생님께 묻어보세요 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은 진짜 땅에다 묻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 퀘스천을 하다 할 때는 선생님께 물어보세요가 돼요. 그치? 즉 어간인 묻어에서 어간이 뭐야? 묻이죠? 묻. 근데 얘가 지금 물어로 된다고요. 즉 얘는 디귿이 리을로 교체가 됐어. 그래가지고 당연하게 어간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교체라고 치는 겁니다. 얘는 당연한 거예요. 얘가 어간만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탈락을 보겠습니다. 탈락. 탈락은 시옷 불규칙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옷이 탈락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볼게. 집을 짓다. 짓 플러스 어가 우리 집을 지서라고 하지 않죠? 집을 지어라고 해요. 즉 시옷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칙이냐? 라고 보면 옷을 벗다 한번 볼게요. 벗 플러스 어가 벗어라고 하지 않죠? 벗어라고 해요. 즉 원래는 탈락하지 않아요. 얘들은. 근데 희한하게 이런 놈들만 탈락하는 특이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불규칙화입니다. 그래서 탈락 중에서 시옷이 불규칙으로 탈락하는 현상. 우리 예시단으로 보면 부서. 이거 붓다. 지금 몸이 붓다. 근데 내가 부었어라고 하잖아. 부섰어라고 하지 않죠. 얘도 당연하게 시옷이 탈락하는 거. 혹은 너희들이 진짜 많이 듣는 거. 내가 낫다. 몸이 낫다. 감기에 낫다. 근데 나았어라고 하죠. 나았어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런 얘들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 불규칙 여기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우 앞에다가 별표. 왜?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투다밖에 없습니다. 투다. 그래가지고 얘는 투 플러스 어가 투어라라고 하지 않고 퍼라고 합니다. 퍼. 얘는 우가 탈락하는 거야. 투다는. 투다는 어가 우가 탈락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아까 규칙 탈락에서 자음 하나 탈락하고 모음 하나 탈락했잖아. 자음 탈락하는 놈 누구였지? 쉽게 탈락하는 놈. 리을. 그치? 모음 탈락하는 놈. 얘랑 비슷하게 보면 돼. 아, 어간이 바뀌는 놈 중에서 자음 하나 있고 모음 하나 있어. 근데 자음은 시, 모음은 이렇게 세트로 좀 보면 돼. 문제는 이놈들이야. 이놈들이 가장 짜증나.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얘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생긴 것만 보고 어감만 바뀌었는지 어미가 바뀌었는지 판단이 불가능해.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돕다를 먼저 볼게요. 얘는 돕다가 도 플러스 아가 돕아라고 하지 않고 도와라고 해요. 그쵸? 혹은 덥다 덥 플러스 어가 얘는 덥워라고 하지 않고 더워라고 해요. 여기서 문제. 이거 어간이 바뀐 거야 어미가 바뀐 거야? 생긴 것만 보면 둘 다 바뀐 것 같아. 왜 봐봐? 돕이 도로 바뀌었어. 일단 이거 돕이 어간이에요. 아가 어미야. 즉 얘는 지금 어간도 바뀌었고 어미도 아가 와로 바뀐 것 같아요. 즉 이거 선생님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는데 왜 둘 다 바뀌어요? 요 카테고리 이거 이해 불가능해요. 얘는 이해를 하려면 중세문법까지 다 봐야 돼. 얘는 중세문법 즉 조선시대 때 뭔가 영향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감만 바뀌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변화해야지고 둘 다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야. 준영아 혹시 이 글자 본 적 있나요? 이 글자 비읍 밑에 점 하나 적히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게 1학년 너희들 1학기 마지막 후민점검 할 때 배웠긴 해요. 1학년 2학기 이거 뭐라고 하냐? 순경원 비읍이라고. 얘는 이 아이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뭔 말이냐? 이거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 V 발음이에요. V 발음. 지금 우리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죠. 그렇죠? 지금 V 발음 한국어에 있나? 없음. 얘는 바 발음이에요. 바 발음. 바. 선생님이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항상 이거 얘기할 때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끼워놔요. 너희도 혹시 차 이름 중에 이렇게 생긴 차 본 적 있나요? 이거 차 이름 뭐라고 하죠? 맞아, 폭스바겐이에요. 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독일 차예요. 이거 폭스바겐 차라고 합니다. 이거 외제차긴 한데 그리 비싸진 않아. 외제차 중에서 그나마 타고 다닐 만한 차긴 해.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 있어. 그래가지고 은색 문양에다가 W랑 V가 같이 적혀져 있어요. 사실 W만 있지 않고 V랑 같이 있어. 왜 W랑 V가 같이 있냐? 이거 독일어로 스펠링 써보면 볼크스와겐입니다. 그래가지고 앞글자의 V랑 앞글자의 W를 같이 따가지고 WV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볼크스와겐의 뜻은 뭔데요? 사실은 폭스바겐이 히틀러가 만든 자동차예요. 알고 있었나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왜? 볼크스가 뭔 말이냐? 국민의라는 뜻이야. 독일어로 국민. 그 다음에 와겐은 마차예요. 마차. 이거 영단어로도 마차예요. 즉 국민의 차. 즉 국민 전 국민한테 우리 자동차를 1인당 1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폭스바겐 설립 그 의도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차가 됐죠. 신기하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봐봐. 볼크스 이거는 그렇다 쳐. 포가 이제 포. 근데 이거 와겐이라고 읽어야 되죠 원래. 영어로도 와겐이. 근데 지금 바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폴란드의 수도가 어딘지 아나요? 아는 사람? 누가 이 뻥뻥거리긴 하는데 선생님 항상 수학여행 가면 애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 수학여행 가면 뭐 세계 이름 진짜 시간 보낼 때 세계 수도 이름 맞추기 뭐 이런 것들 뭐 끝말잇기 혹은 뭐 무서운 얘기하기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 시간 때우기 할 때. 선생님 그래가지고 세계 수도를 다 외웠어요. 근데 왜 갑자기 폴란드 수도 얘기를 하냐?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스펠링 즉 라틴어로 스펠링 쓰면 어떻게 되냐? 와르샤와예요. 와르샤와라고 되어 있어. 와르샤와. 선생님 왜 와르샤와인데 읽을 때는 바르샤바라고 읽어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W랑 V가 구별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독일어도 똑같이 변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봐봐.
에서 선생님이 이 덕자가 원래는 순경은 비읍자였어요. 이거 원래는 V자라고 했습니다. 더버 빨리 말해봐. 더버 해보세요 빨리. 더워처럼 들려. 즉 우라는 순경은 발음이 빨리 말하다 보면 우어랑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든 독일이든 다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더워가 더 우어가 된 거예요. 우어 이렇게. 즉 뭔 말을 하는 거냐? 얘는 사실은 V 발음이었어. 근데 점차 사람들이 빨리 말하다 보니까 더워가 더 우어가 된 거예요. 도와가 더 우아가 된 거예요. 즉 얘는 사실상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얘가 생긴 것만 보면 어감과 어미만 바뀐 것처럼 보여요. 즉 어감과 어미 둘 다 바뀐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근데 사실상 원래는 순경은 비읍 발음이 W자로 바뀐 거라고 봐야 돼. 즉 얘는 V 발음이 W자로 바뀐 거라고 봐야 돼. 우리 여기 옆에다가 V가 W로 바뀌었다라고 씁시다. 그렇다면 이 V 발음은 원래 어디 있어? 원래 어간이 있어요. 즉 어미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중세 시절에 중세 국어까지 다 알아야 완벽한 이해가 돼요. 생긴 것만 보면 이거 어간도 바뀌었고 어미도 바뀌었네 처럼 보여. 그래서 얘는 단순 암기로밖에 해결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원을 알려준 거예요. 어원. 얘는 사실상 원래는 V 발음이었다. 근데 V가 W로 바뀌었으니까 어감만 바뀐 거다라고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얘도 이상한 교체로 묶여있는데 얘도 비슷하나요? 얘도 비슷해요. 이 르 불규칙도 우리 한번 예시를 볼게. 오르다가 올라가 됩니다. 오르 플러스 아가 올라로 변했어. 혹은 선생님께 이르다 할 때에도 이르다예요. 이르 플러스 어가 일러로 됐어요. 얘도 생긴 것만 봐봐. 이거 어간이 변했어? 어미가 변했어? 생긴 것만 보면 아가 라로 변하고 오르가 올로 변했어요. 그치? 얘도 생긴 것만 보면 어간 어미 둘 다 바뀐 것처럼 생겼어. 그쵸? 얘도 생긴 걸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긴 걸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얘도 중세 시절에 어떤 변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데요, 선생님? 훈민정음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글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순경은 비읍, 즉 V자예요. 근데 훈민정음 맞을 때 세종대왕님께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하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그때 전 세계는 사실상 몽골이랑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중국어 발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 막 Z 발음 쓰고 그러잖아요. 그 발음 다 있었어 사실. Z는 시옷 반치자라고 합니다. 이게 Z자예요. 혹은 R 발음, 혀를 굴리는 R 발음도 있었어요. 얘네들이 쌍리을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쌍리을자는 외래어를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왜? 쌍리을, 이 혀를 굴리는 발음, 보통은 르르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 발음이 우리 그 인디언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멀리까지 신호 보낼 때 어떻게 하냐? 이 표현을 써요. 아와와와와와. 왜? 반복되는 표현이 굉장히 평야 지방에서 넓게까지 퍼져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타전 인디언 할 때 항상 애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 아와와와. 그게 인디언들이 가장 멀리까지 신호를 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인디언 얘기를 왜 해요? 유목민들, 우리나라 위에 있는 유목민들, 여진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얘들이 몽골 애들이에요.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 민족, 외부 민족 어딘지 아나요? 일본? 일본은 해봤자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봤자 35년이야. 그 35년에도 우리가 일제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단어들이 있죠. 노가다 노가다 대표적인 일제 용어죠. 오라이 할 때 그것도 일제 용어죠.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100년 넘게 지배한 민족이 있어요. 원나라예요. 몽골 애들 있지. 몽골 애들.
너희들 몽골 애들이 뭐 굳이 심각하게 지배했나요? 라고 하는데 일본의 배는 심했습니다. 왜? 제주도가 끝까지 조선 왕조가 조선 왕조 고려의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한 곳이 제주도예요. 뭐 완도로 갔다가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에 몽골한테 정복을 당했어. 몽골이 뭐를 했냐? 제주도 거의 혀를 내두른 거야. 왜냐면 얘네들 거의 30년 넘게 저항했거든. 제주도에 사람이 남지 않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진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말을 다 풀어놓아. 사람이 없는 땅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주도에 말이 유명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고려시대 때 사극은 갓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갓이 등장해요. 그쵸? 신라시대 때 해봤자 이래요. 여기다가 뭐 달려있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싹 다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갓의 원재료가 말의 꼬리랑 매의 깃털이거든. 당연하게 유목민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동물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매랑 친숙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유목민들 때문에 영향을 다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소주. 여기 소주 한국 술인가? 몽골 술이에요. 소주도 몽골 술이야. 신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몽골한테 100년 넘게 지배받으면서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언어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몽골 얘기를 하냐? 혀를 굴리는 이 발음이 유목민들이 즐겨 쓰는 발음이에요. 르르 발음. 우리나라보다 몽골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은 민족이 있어요. 걔네들은 러시아 애들. 동유럽 애들은 300년 넘게 지배받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혀를 굴리는 발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걔네 러시아라고 발음할 때 물어보면 왜 알려 프롬 하면 러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이래요. 걔네는 알 발음을 애초에 굴리는 발음이야. 왜? 다 얘네들 유목민들의 영향을 받았어. 신기하죠? 우리도 조선시대 중반까지 남아있었어요. 근데 점차 안 쓰다 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즉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었냐? 봐봐. 원래 이 오르가 올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원래는 오르아 이랬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원래는 쌍리엘 발음이었어. 그래서 오르라 이랬어. 그게 점차 올라가 된 거야.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얘네들은 어감과 어미가 둘 다 변한 게 아니야. 르만 쌍리엘 발음으로 변했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쌍리엘이 지금은 없어졌잖아. 어디로 갔냐? 받침으로 하나 가고 추성으로 하나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감만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다. 즉 봐봐. 오르에서 르는 지금 어간이 어미야? 어간이야. 즉 르가 쌍리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어감만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 다 과거랑 연관이 있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희들 오늘 수업 끝나도 그 르 발음하고 폭스바겐은 기억해요. 즉 이거 절대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이것만 보고 이거는 잘 안 틀린다. 왜냐면 너희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거 어감만 바뀌었네라고 너희들이 잘 봐.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어감만 바뀌었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비읍 불규칙? 이거 폭스바겐 무조건 기억하라고. 이거 르? 이거 쌍리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간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물 좀 마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한 10분만 쉽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한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